지난 10일과 11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 둘 다 운석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주에서 혹시나도 있을지 모를 운석 조각을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 살펴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럿이 10m 간격으로 찾으면 효과적일 것이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진주로 함께 갈 운석 탐사대를 모집하는 글입니다. 나침반과 자석, GPS 장치 등 준비물까지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다른 글도 한번 살펴볼까요? 골드러시가 아니라 운석러시다. 휴가를 내고 운석 로또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운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혹은 연구 목적으로 운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운석의 값이 1g에 수십에서 수백 달러를 호가한다고 알려지면서부터죠. 심지어 현장에서는 운석을 사고 판다는 외국인 운석 사냥꾼의 영화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특히 휴일인 어제 운석을 찾아 진주로 온 이모 씨가 운석 추정 암석을 하나 더 발견하면서 운석 10만이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석의 국외 밀반출을 막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까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70년 만에 떨어진 운석입니다. 로또 이상의 과학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태영 충남대 천문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지난 며칠, 10일 정도였죠.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다. 네네. 여기까지는 뭐 상당히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운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가격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돌덩어리예요. 조금 탄 돌덩어리 같은데 이 운석 네네.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초속 한 수십 킬로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하고 마찰로 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 모양을 보면은 이제 그 용융각이라고 해가지고 네. 검게 탄 그 껍질이 있어요. 네. 일단 그것을 보면은 이게 운석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떨어진 지 뭐 몇 달 이상 지난 것들은 막 이제 섞여가지고 좀 그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 요연각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철성 표면에 그 철성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 철성분이.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돌들은 그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철성분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우주에서 온 돌들은 뭐 우주에 뭐 산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지구에 있는 돌들에 비해서 철성분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운석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돌과 운석을 비교를 했을 때 한눈에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납니까? 근데 이제 까맣게 탄 떨어진 자국이? 것들은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구별이 좀 돼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 땅에 떨어진 것들은 한 뭐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에 씻기거나 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돌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사실은 이 땅에 떨어진 운석 중에서 이 암석으로 된 운석들은 바로 찾기 전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예. 좀 어렵지 찾기가 않나. 어려운. 예, 좀 그런. 그러면은 혹시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 말고 네네. 진주 뭐 근처에 운석이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제 떨어지는 궤적에 따라서 이게 중간에 이제 부서지거나 폭발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무거운 것이 멀리 날아가겠죠. 예.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좀 그 앞쪽에 떨어지겠고요. 네. 그래서 예. 맨 처음에 발견된 제일 큰 것이 이제 제일 남쪽에 있었고, 예. 그보다 작은 두 번째 것이 그보다 조금 북쪽에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궤적 근처에는 충분하게 뭐 어떤 분들은 뭐 6번 이상의 폭발음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근처에 뭐 작은 것들이 좀 그 궤적을 따라서 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떨어진 걸 이렇게 그려보니까 일직선으로 지금 발견된 것만 봐도 예, 예. 이렇게 가벼운 건 앞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충분히 뭐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떨어진 지 오래되면 거의 네.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예. 그 돌로 된 것들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옆에 흙이 묻고 하기 때문에 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별이 일반적인 돌과 구별이 어렵죠. 육안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 떨어진 지 한 몇 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미 흙에 섞이기도 하고 예. 껍질도 많이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돌과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 철로 된 운석 말고 석질 운석이 많긴 하지만 예. 이 산이라든가 땅 같은 곳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구별이 좀 어려운. 자, 그럼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네네. 떨어진 운석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충분하게 그러니까 예. 현재 발견된 3개 이외에도 네. 주위에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 아직 세 번째로 이제 발견된 네네. 그 진주에 뭐 탐사객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네, 하는데 네. 그 부산에서 온 관광 예, 예, 예. 탐사객이 운석을
운석으로 추정되는 추정해. 돌을 찾았다고 문제 해요. 없어 예, 예. 추정. 예. 운석으로 판정이 되려면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거의 같은 궤적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앞에서 두 개가 이제 운석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분류가 이제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미분화 운석, 그러니까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분화되지 않은 운석이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비누 거품 같은 둥그런 컨드롤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보입니다. 비누 둥그런 조직들이 보이는데 그런 조직들이 충분히 보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철 성분이 많은, 그래서 앞에 것들이 이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예. 비슷한 현미경 검사라든가 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것이 그 같은 곳에 떨어진 같은 거기서 부서진 것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예. 네네. 자,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막 있는 건 아니네요. 막 정말 무슨 우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신비한 뭔가를 갖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근데 들었는데요. 예. 그렇죠. 이제 지구에서는 한 46억 년 동안 예. 화산 활동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네. 또 물에 의해서 많이 변형이 됐겠죠. 예. 네. 근데 우주는 처음 만들어지고 예. 나서 변형이 없었으니까 예. 이 초기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한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화장을 안 한 예.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오늘 아침도 검색어가 이런 검색어였어요. 진주 운석 가치, 가격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로또 처음에 이제 이게 희귀하지가 않은 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네. 뭐 희귀하다는 것이면 상당히 비쌀 것이다. 네. 하늘의 로또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네네. 가격의 측정 기준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물론 이제 뭐든지 그러니까 좀 드문 것들, 희귀한 것들이 좀 가격이 높겠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우리도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도 뭐 개를 키운다고 할 때 족보가 있으면 좀 더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그런 운석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돌 운석만의 가치를 본다면 뭐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그람당 뭐 1불 내외에서부터 많게는 한 4, 5불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최초로 발견된 가장 큰 운석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까지 다 보탠다면은 뭐 가격은 부르기 나름이겠죠. 그럼 혹시 만약에 이게 가격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다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게 처음 떨어졌을 때 30cm 정도라는 얘기 듣고 비닐하우스에 떨어진 예, 운석을 예, 그래서 처음에 듣고 제가 이제 처음 방송을 하면서 한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예. 이제 나는 추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성분을 몰랐고 무게를 그 당시에는 좀 더 무게가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네. 한 9.5kg 정도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순수하게 돌 가격만 한다면 한 수천만 원 정도가 맞을 것 같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정말 제가 돈이 많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최대의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뭐 수억 그 이상도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보는데 예. 실제로 이 현재 국제적으로 발견된 것 중에서 뭐 이제 2000년도에 그 중국에 있는 그 신장 위구르에서 발견된 그 펠러사이트라는 운석이 가장 현재 비싸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그 같은 경우는 돌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돌과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운석 중에서 한 1%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아주 희귀한 건데 예, 예. 그런 운석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한 수십 불 이상씩 호가했고 그다음에 더 비싼 것들은 이제 달이라든가 화성에서 온 운석들이에요. 예.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타게 되고 마지막에는 공기하고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죠. 그렇죠. 예. 땅에 떨어질 때 운동기가 크게 안 파입니다. 네. 근데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다 보니까 예. 초속 수십 킬로의 속도로 그냥 땅에 와서 부딪히겠죠. 예. 그 충격으로 파편들이 다시 우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다 다시 또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걸 달에서 온 운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당연히 희귀하니까 가격이 예. 굉장히 올라가겠죠. 비싸군요. 예, 더 희귀한 거는 화성에서 온 거. 화성에서.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출처가 정말 드문 예. 희귀한 경우에는 화성과 그 달의 표면의 그 상태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그람당 뭐 1,000불 이상도 호가하고. 달이나 화성에서 온 운석은 희귀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을 그럼 분석을 하면 뭐 네. 어디서 왔는지도 알 저도 수 그게 참 있는 궁금했어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운석입니다. 네. 사실 안타깝게도 아주 정말 희귀한 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구로 들어오는 운석 중에 대부분 90% 이상이 돌로 된 운석인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지금 발견된 것 같은 그 오디너리 그 콘트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운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운석이고 태양계 초기에 이렇게 우주와 먼지와 티끌들이 모여서 예. 이제 암석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이제 행성과 소행성과 지구 같은 걸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암석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분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행성이라든가 달에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소행성의 부스러기라든가 예. 어떤 그러니까 유성체라고 하는 소행성이 되지 못한 작은 것들 예. 그런 데서 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고 네네. 과학적으로 성과를 좀 남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는 지구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암석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운석은 여러 가지 이제 풍화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태양계 초기에 어떻게 우주 먼지와 티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암석을 형성하고 예. 지구와 같은 행성을 형성했는지 하는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연구법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존법도 궁금하거든요. 뭐 국가에서는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운석이라고 확실히 알려졌으니까 예. 이제 소유권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소유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땅 주인한테 주는 거고 예. 또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되고 네. 스위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정부가 갖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도 없고 이것이 또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원래는 이제 문화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주인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찾은 가질 사람이. 찾아서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문화재라면 또 얘기가 좀 틀려져요.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예. 법 구정 중에 이제 그 어떤 학술이라든가 어떤 고고학이라든가 기회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그런 물건들은 국가가 소유한다. 예. 그리고 발견한 사람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을 적당한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로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그 소유권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로또라고 생각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네. 이것이 운석이 문화재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된다면 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 그 주인이 없는 문화재는 국가 소유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만약에 지금 국가가 소유가 안 되고 개인 이제 소유가 된다면 사실 네네. 이런 사람한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로버트라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예, 운석 예. 사냥꾼이래요. 자기가 네네. 미국에서 산다, 예, 예. 사고 팔고 뭐 트레이드 한다라는 문건이 명함을 그래. 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예.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가요? 그 운석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은 그 이걸 갖다 취미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걸 찾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나라의 중요한 운석 같은 것이 해외로 발출되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예.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두월 운석 같은 경우에 1943년도인데 그것도 일본에 있다가 우리가 갖고 온 거거든요. 지금 거의 그냥 영구 임대. 그렇죠. 그래서 예. 예전에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석이 발견됐는데 이 팔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에다 팔라 그랬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큰 돈을 주고 이제 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주었던 그 금메달에 운석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운석을 갖다가 정부에서 받기 위해서 예. 그람당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샀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개인 소유가 된다면 해외 반출을 막아야 되겠고 예.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가지고 사줘야 되겠죠. 예. 근데 국가의 충분한 보상 말고 그 외에도 어떤 법적으로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다만 이제 본다면 이게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 또 우리나라에 떨어진 가장 큰 운석이 해외로 반출된다는 거 예. 정말 뭐 연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감정으로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천연기념물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반출할 수 없을 거고 예. 근데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당연히 적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한 보상을 뭐 드문 일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 500g 정도의 운석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한 10년에 한 번 꼴입니다. 근데 예. 왜 이렇게 희소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왜 운석이 떨어질 확률이 적은 건가요? 땅덩어리 작잖아요. 작아서. 예, 그러니까 지구 예. 전체,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운석을 이야기할 때 한 500g 정도의 운석이 지구 전체적으로 1년에 500번 정도 떨어지는데 500번. 예. 근데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은 10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500번에 한 번이 안 되고 이제 예. 10년에 한 번이니까 5,000번에 한 번 정도. 예. 그러니까 이 남한에 우리는 조그만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앞으로도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해방 이후에 물론 그 사이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저녁 하늘에서 우리 눈에 충분히 운석 떨어지는 게 보였고 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찾으러 다니려고 했던 거겠죠. 예.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는 이 정도의 10km 가까운 정도의 운석이 떨어질 확률은
정말 우리가 평생 있을까 말까 정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흔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충분하게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이 좀 즐겁고 그리고 예. 국민들도 그것이 해외에 반출 안 되고 예. 국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뭐 추가로 운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네. 학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욕심나는 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문학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주를 볼 때 굉장히 먼 곳을 보면서 먼 곳을 본다는 것은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구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만 보고 만져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운석은 정말 거의 50억 년 가까운 그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는 예. 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예. 또 박물관 같은 데서 전시를 통해서 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직접 찾아가실 생각은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없으십니까? 가실 생각 있는 거 아니신지요?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희소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희소한 운석이군요. 네. 정말 네네. 관련 법령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가지고 뭐 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충남대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